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으로 그동안 낮잠을 자고 있었던 지역 내 민간 분야 교류 협력 창구들이 기대감 속에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남부대학교 국제수영장이 개장 한 달 만에 문을 닫아버리면서 광주시와 남부대의 다른 셈법이 시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5.18 당시 시민군이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북측 인사와 닮았다고 주장한 지만원 씨를 처벌해달라며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당내 혁신위 활동이 시간 낭비였다며 친노 주류 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오늘 광주에 옵니다. 천정배 의원은 다음 달 1일 창단준비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남북 이산가족들이 극적으로 상봉하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남북 간 교류 협력 사업도 다시 시작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60년 넘게 생이별을 해온 남과 북의 가족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2박 3일의 짧은 만남을 통해서 이산 가족들은 혈육의 정을 나누고 더 자주 만날 날이 있기를 간절히 희망했습니다. 이번 이산 가족 상봉은 지난 8월 25일 남북 합의에 따른 성과입니다. 또한 당시 합의에는 중단돼 있는 민간 차원의 교류 사업도 활성화시키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단체들 역시 북측 민화협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식에 북한 예술단을 초청하는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고 전남은 빵 공장 증설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함경북도와의 땅끝 협력 사업, 숲가꾸기 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의 그 북의 개혁 개방들을 이뤄내는 데는 인적 자원의 교류 협력이 되게 필요하다. 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은 이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남과 북의 교류 사업을 위해서 광주시는 36억 원, 전라남도는 26억 원의 기금을 적립해뒀습니다. 2009년 이후 멈춰서 버린 광주 전남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다시 한번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개장 한 달 만에 다시 문을 닫아버린 남부대학교 국제수영장을 놓고 말이 많습니다. 표면엔 운영비 문제가 자리 잡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달랐던 대학과 광주시 입장차가 숨어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한 달이 그친 무료 개장을 끝으로 남부대학교 국제수영장은 다시 시민들에게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개장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수영장이 운영되지 않자 광주시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남부대는 시설이 덜 갖춰져 문을 열 수 없다고 말하며 운영비 선지급 등을 광주시에 요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공공체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선 지급이 좀 돼 있으면 더욱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런 논란은 이미 예견됐습니다. 유대회 준비 당시 광주시는 비용 절감을 위해 대학교에서 부지를 제공받고 건물은 시에서 짓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이 때문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국제수영선수권 대회에 재활용해 비용을 아낀다는 계획도 기준에 어긋난 경기장 문제 때문에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수탁 협약은 9월부터 체결돼 있어 운영비의 10% 이상 적자가 날 경우 문 열지 않은 기간까지도 적자를 몽땅 계산해줘야 할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위탁 협약을 지금 현재 남부대 측이 이행을 하지 않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 기간이 길어지면은 저희들도 어떤 법적 조항이라든가 유대회를 흑자대회로 치렀다는 광주시의 자랑 뒤에는 끊임없이 투입돼야 할 시민의 혈세와 논쟁의 불씨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어젯밤 10시부터 광주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출근길에 역시 짙은 안개 주의하셔야겠고요. 낮 동안에 오염 물질과 섞인 연무도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런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데는 물과 타닌이 들어간 음식, 또 마늘과 해조류를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광주가 14.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아 포근하고요. 한낮에는 26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입니다. 나주가 10도, 목포 15도, 해남 9도, 장흥 10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중국 선적의 국제 크루즈선이 올해 처음 여수항에 입항했습니다.
남해안 항로가 제주와 여수를 연계한 관광 코스로 외국 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여객선부두로 2만 5천 톤급 대형 크루즈선이 들어옵니다. 중국 칭다오를 출발해 제주와 여수를 경유하는 4박 5일 코스로 크루즈선에는 관광객만 1,000여 명이 탑승했습니다. 취타대와 한류무용단의 공연 속에 남해안 항로를 따라 여수에 처음 와본 중국 관광객들은 천혜의 자연경관에 감탄을 자아냅니다. 当下的游轮的时候，迎面扑来的是一种海洋气息和人们的那种比较热情的气息，让我们感到觉得好像在疲惫的旅程当中呢，有一些那个欢愉的情感。 크루즈 여행의 가장 큰 장점은 크루즈선이 정박하는 동안 여수와 인근 순천 지역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다는 것. 중국에서 여수까지 비행 직항로가 없다 보니 상대적으로 편리한 크루즈선으로 제주를 경유해 여수를 둘러보려는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엔저 현상과 메르스 영향으로 한동안 한국 방문을 꺼리던 중국 관광객들의 올해 첫 크루즈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내년 초에는 일본 관광객도 크루즈를 통해 유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든지 일본에 대한 크루즈 마케팅을 대폭 강화해서 여수시, 순천시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좋아할 만한 대형 쇼핑 공간이 지역에 없는 점은 여전히 관광객 유치의 걸림돌이지만 크루즈를 이용한 남해안 항로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새로운 활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전라남도가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무안국제공항과 연계한 중국인 골프 관광객을 유치하는 현지 방문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3일까지 5일 동안 중국 상하이, 베이징, 칭타오 등을 찾아가 남도의 우수한 음식과 힐링섬, 숲을 결합한 전남 골프 관광 상품을 홍보합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중국 명문 칭화대학교에서 국내 인사로는 4번째로 강연합니다. 윤 시장은 내일 칭화대를 방문해 21세기 청년의 비전과 역할이라는 주제의 특별 강연을 하는데 청년 인문교류 프로그램과 상호 방문 등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중국 칭화대 강연은 국내 인사로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몽준 전 의원 등에 이어 4번째입니다. 오늘 출국하는 윤 시장은 또 중국에서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갖는 데 이어 관광협약서도 교환할 예정입니다. 당내 혁신위 활동이 시간 낭비였다며 친노 주류 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광주에 옵니다. 안 의원은 오늘 광주 광천터미널에서 계속되고 있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운동을 들른 뒤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안 대표가 지난 4개월 동안 당내 혁신위원회 활동은 시간 낭비였고 지금은 총선 전략이 아닌 당내 혁신이 먼저라며 주류 측과 대립각을 세운 만큼 새정치연합의 텃밭인 광주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다음 달 1일 창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창당 세력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천 의원 측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창당 추진위 발족 시기를 다음 달 1일로 잠정 결정하고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창당 추진위가 출범할 때 신당에 함께할 인사들도 일부 소개할 것이라며 창당 실무팀을 꾸리는 등 조직 재정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준영 전 전남지사도 당초 지난 17일을 목표로 했던 발기인 대회를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열기로 하는 등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는 지만원 씨가 내세우는 근거는 일부 시민군과 북측 인사가 닮았다는 겁니다. 지 씨가 지목했던 시민들이 억지 주장이라며 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건물 옥상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한 시민군. 5.18 당시 외신 기자가 촬영한 이 영상의 주인공은 휴학생 신분으로 시민군에 가담했던 곽희성 씨입니다. 하지만 극우 농객 지만원 씨는 곽 씨를 북한 개성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의 인사라고 지칭했습니다. 또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이었던 박남선 씨를 귀순전 북한의 황장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얼굴이 비슷한 사람을 찾아 북한군이 5.18에 개입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민주 세력과 5.18 항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폄훼하고 매도하는 행위인데 화가 안 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비슷한 이유를 들어 지 씨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고 백영수 신부와 5.18 유족인 신봉래 씨도 북측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도를 넘은 왜곡의 5.18 시민 당사자 4명은 지 씨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나 이런 놈 법이 어디가 있다. 이거 대한민국 법이 아니요. 법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서민성은 막 죽여도 좋은 법일까? 지난 8월 말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지 씨를 고소한 데 이어 시민들이 5.18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2차 고소에 나섰습니다. 5월 단체들은 향후 추가 고소를 위해 광주시청 1층 로비에 지 씨가 북한군이라고 지목한 시민들의 사진을 전시한 뒤 공개적으로 실제 인물 찾기에 나섭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이 쌀값 대책을 촉구하며 영광군 대마면에서 수확을 앞둔 논을 갈아엎었습니다. 농민회는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밥쌀용 쌀을 정부가 수입하면서 재고량 증가로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며 쌀 수입 중단과 수매량 확대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대북쌀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라값이 예년에 비해서 만 원 이상이 조곡으로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비축이 39만 톤만은 사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 외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오직이 뭐 이렇게 갈아엎겠냐. 아무도 누가 눈길 하나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동료 재소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2차례 구속 집행이 정지됐던 서남대 설립자 이홍화 씨가 재수감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이 씨가 추가적으로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이 씨를 재수감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일 내려집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1등 항해사 신모 씨가 오늘 새벽 광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습니다. 세월호 견습 1등 항해사인 신 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사태 임무 숙지가 제대로 안 됐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었습니다. 신 씨는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상고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됩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오늘 제7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치안성과 최우수 지방경찰청으로 선정돼 대통령 단체 표창을 받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유대회 성공 개최 기여와 상반기 5대 범죄 감소율 1위 등 4개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풀자. 이렇게 항상 말은 많은데 실천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나서 이런 불우불급한 규제를 풀자며 총리까지 나서 지방 순회에 나섰는데요. 이 규제를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들을 얼마나 제대로 반영하는가가 관건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0년 임대 분양된 광산업 집적화 단지입니다.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광 관련 업체 50여 개가 입주해 있는데 지금은 이 임대 조항이 단지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토지는 광주시, 건물은 업체가 따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애로가 많고 변화된 산업 환경에 더딘 대처가 문제입니다. 산업 집적화한다 그래가지고 광산업으로만 이걸 묶어놓다 보니까 실적으로 다른 산업하고의 우리가 말하는 그 연관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특히 현 상태론 원가 절감이나 기술 협업이 어렵고 자동차와 전자부품 등 연관 산업과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한계가 있다며 법규 개정을 통해 분양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푸는 것은 돈을 들이지 않고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원칙 아래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규제 개혁을 계속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나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한 규제 등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내년 3월까지 정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총리는 또 정부가 규제개혁의 심장이라면 지자체가 혈관이라면서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지자체가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고장으로 멈춰선다면 이 어민들은 해경에 구조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도 규정이 있어 모두를 구조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김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명을 태우고 조기잡이에 나섰던 7톤급 영광호. 지난주 신안 만제도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멈춰섰습니다.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해경 구조를 요청했지만 기상이 나쁘지 않아 구조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안개가 앞도 뒤도 안 보이고 옆에 뭐 물체란 건 아무것도 자체도 안 보였어요. 혼선들이, 상선들이 지나가다가 우리 배 안 보여서 파첩으로도 모르잖아요. 다급한 마음에 육지에 있던 선주가 파출소까지 찾아가 봤지만 마찬가지. 결국 낚싯배를 빌려 12시간여 만에 배를 스스로 예인했습니다. 해경은 가까운 곳에 경비함정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고 구조 거절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난 선박 예인 매뉴얼에 따라 급박한 위험이 없고 해상 상황이 양호할 경우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모두 구조하면 다 좋겠죠. 그렇지만 한정된 경비 세력으로 급박한 경우가 아니면은 자율적으로 구조토록 유도를 하는 게. 어민들은 이 같은 해경의 구조 규정이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딱 멀리서 전화로 막 계속 인적사항 그런 거 계속 한 번 불러줘서 막 계속 온 사람마다 다 물어보고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된대요. 사람하고 배는. 그럼 해경이 못 따로 있냐고. 최근 3년 동안 목포 인근 해상에서 조난으로 예인됐던 203척 가운데 절반인 100척 이상이 해경이 아닌 선단선이나 민간 해양 구조선에 구조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시가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국제 양궁장에서의 선수 훈련을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광주시는 훈련 중인 선수들이 쏜 화살에 시민들이 다칠 수 있다는 우려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안내 표지판과 유도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인력을 보강할 때까지 양궁 선수들의 훈련을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유대회를 위해 지은 국제양궁장은 지난 9월부터 아침과 저녁 시간에 시민에 개방됐지만 개방 시간과 선수 훈련 시간이 겹치면서 안정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광주 수안지구의 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광산구 지역 교육 현안 정책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수안지구 학생 유반류 환산을 잘못해 학생들이 콩나물 학급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광산 지역 학부모들은 또 하남지구의 고등학교를 추가로 신설해 교육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희국 교육감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라남도 동부청사가 동부지역본부로 승격돼 개청된 지 1년이 됐습니다. 국장급이 배치되고 환경 업무도 대부분 이관돼 행정 기능이 강화됐는데 이제는 실질적인 이 청사로서의 역할 확대를 주문받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동부출장소가 동부지역본부로 새롭게 개청된 지 1년이 됐습니다. 동부지역본부로 승격되면서 생긴 변화는 먼저 조직 체계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환경국이 신설되면서 상급 국장급 공무원이 배치되고 출장소 당시 3담당 17명에서 3과 11담당 65명으로 인력 규모도 커졌습니다. 지난 4월에는 동부지역 위임 민원이 26종에서 83종으로 확대돼 일반 민원까지 접수 처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100여 명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 민간 참여도 확대했습니다. 동부지역본부는 동부권 민원 불편을 해소하는 행정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편에서 주민들의 충실한 신분꾼으로서 역할, 실질적으로 도청의 제2청사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인구 800만 기준에 묶여 제2청사 개청은 법적 한계가 있는 만큼 실질적인 이 청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보완이 안 된다면 나머지 있는 기능을 좀 더 보완해서 이 청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제 역할을 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 행정과 경제의 한 축인 동부권. 개청 1주년을 맞는 동부지역본부가 실질적인 이 청사로서의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최희섭 선수가 은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희섭 선수는 최근 구단 측과의 면담에서 부상당한 허리가 나아지지 않아 선수 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최 선수의 은퇴 여부는 구단과의 추가 면담 이후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재영 선수는 내년 시즌을 잘 준비하겠다고 구단 측에 말했고 기아 구단도 선수의 뜻을 존중하다며 은퇴설을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송원대학교 대강당에서 기후변화와 과학정보의 가치 창출 그리고 통섭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자연환경과 사회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를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발표하고 논의했습니다.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이 평화사상과 글로벌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평화와 사상, 통일과 한반도, 무장 독립운동가 김경천 장군의 업적 등을 주제로 6편의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특히 항일 독립운동 공로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김경천 장군의 업적과 생애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2015 화순 힐링푸드 축제가 내일 화순 한의원 문화스포츠센터에서 개막됩니다.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건강한 음식, 맛의 향연을 주제로 판매, 전시, 체험, 경연,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주제관에서는 국가별 힐링 음식과 친환경 먹거리 꽃요리와 전통 음식 등이 선보입니다. 이와 함께 화순 도심 속 국화 향연도 내일 개막돼 다음 달 11일까지 계속되는데 40만 주의 국화로 만들어진 다양한 작품과 화순 적벽 투어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최근 논란이 된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통합 문제와 관련해 성의와 인내를 갖고 각 단계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도지사 지시사항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이제 논의가 겨우 시작되려 하는 단계로 벌써부터 일이 일비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국제 녹색 선포럼 등 국제 행사를 꼼꼼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황사 마스크는 꼭 하셔야겠습니다. 어젯밤 10시부터 광주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출근길에도 짙은 안개 주의하셔야겠고요. 낮 동안에 오염물질이 섞인 연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데는 물과 타닌이 들어간 음식, 그리고 마늘과 해조류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광주가 14.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아 비교적 포근하고요. 한낮에는 26도까지 오르면서 활동량이 많은 분들은 다소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짙게 낀 안개만 아니라면 낮 동안에 대체로 맑은 하늘 펼쳐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다른 기온입니다. 장성과 담양 11도, 화순 11도, 장흥 10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광주와 나주가 26도, 목포 24도, 해남 25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해상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 물결은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단비 소식이 간절한데요. 당분간 별다른 비 예보는 없겠습니다. 주말을 기점으로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점점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